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 질환에 대한 집중 점검. 닥터의 경고. 45세 이상 유병률 1위. 뇌졸중, 신부전 등 각종 합병증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돌연사를 부를 수 있는 이 질환은 바로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매년 환자 수가 늘고 있어 성인 4명 중에 1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엔 혈관이 수축하기 쉬워 사망률까지 높아진다는 사실. 혈관이 보내는 건강적 신호 고혈압. 오늘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네, 막 한파 왔다가 요즘 좀 또 풀리는 것 같다가 오늘 또 좀 약간 또 서늘한 것 같아서 저 지금 혈관이 수축하는 신호가 와요. 뭔가 두통도 있는 거 같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가요. 연중에 1, 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고혈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우현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월과 2월에 가장 위험한 걸까요? 예, 사실 요즘과 같이 날씨가 추워지는 때에는 건강한 사람들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혈관 수축 때문인데요. 건강한 일반인 분들도 극심한 추위에 노출이 되면 많게는 수축기 혈압이 50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소에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추위가 노출되게 되면 고혈압 합병증에 쉽게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겨울철 1월 달과 2월 달에 이런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의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1, 2월이 제일 높네요. 오, 이 그래프가 이렇게 1, 2월에 또 이렇게 되네요. 교수님, 그러면 한겨울에 조심해야 할 고혈압 합병증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고혈압은 혈관과 뗄래야 뗄 수 없겠는데요.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는 이런 장기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와 심장, 그리고 대동맥, 콩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의 경우를 예를 들면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면 머리로 혈류가 줄어들게 되는 허혈성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압력이 너무 높게 되면 뇌출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의 경우에는 심장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 대동맥 같은 경우에는 대동맥 박리와 같은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뇌로 간 거죠? 예, 조금 전 맞습니다. 사진은. 자, 그렇다면은 이 무서운 고혈압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영혼의 단짝, 오랜만에 재회한 두 분입니다. 우리 서태훈 씨와 이승현 아나운서는 혈압이 좀 괜찮으세요? 저는 네. 고혈압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단지 조금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 이렇게 일어날 때 좀 빈혈? 빈혈, 예. 기립성 저혈압이 조금 있어요. 보기와는 다르게. 예. 아니 연약해 보이세요. 보호해주고 싶네요. 좀 우리 파리하죠. 이승현 옷도 파랗고. 아니 예. 태훈 씨는 어떠세요? 그러기에는 너무 팔뚝이 네? 팔뚝이 뭐예요? 아닙니다, 너무 아닙니다. 건강해 보이나요?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저도 다행히 저는 아닌데 네. 제 또래 이제 친구 중에도 이 정상 혈압이랑 고혈압을 매일매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턱걸이 한다고 하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때 듣기로는 혈압이 한 130 정도라고 해서 130. 어떤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이 정도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곳이 있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이 정도면은 고혈압 약을 복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되게 고민이라고 친구가. 얘기했던 분이 있어요. 네. 정확하게 고혈압 수치 어디부터 진단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혈압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심장이 체내로 혈액을 짜낼 때 수축기 혈압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심장이 늘어날 때 이완기 혈압이 있는데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중에 하나가 140 이상 또는 90 이상일 때를 우리나라는 고혈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혈압이라도 괜찮은 것은 아니고요. 고혈압 전 단계인 130에서 139, 또 이완기 80에서 89는 고혈압 전 단계로 이때부터 생활 습관을 비롯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정상 혈압으로 보는 120, 80 미만보다 높다면은 주의 혈압으로 역시 생활 습관 교정 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맨 위에 2기 고혈압부터는 정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단 기준은 사실 치료의 효과로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와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 나라에 따른 유병률과 여러 역학적인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40, 90 이상이면 고혈압, 그리고 되도록이면 120에서 8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혈압을 재다 보면 네. 뭐 언제 재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누가 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장성훈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혈압 재는 방법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요새는 다 이제 가정에서 혈압을 재기 때문에 집에서 손쉽게 혈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혈압을 잴 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정확한 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각각 한 2번씩 혈압을 재는 게 필요하고요. 또 혈압약을 먹는 경우 같은 때는 약을 먹기 전에 또 아침 식사하기 전에 이럴 때 혈압을 재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가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변을 보거나 방광을 비우고 이런 상태에서 혈압을 재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혈압을 잴 때에는 의자에서 이렇게 등을 약간 기댈 수 있는 의자에 앉아서 등을 기댄 상태로 혈압을 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등이 또 기대는 것과 기대지 않는 것에 따라서 혈압이 한 10에서 20mm 머큐리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혈압을 잴 때는 이제 보통 팔을 이제 책상 같은 데 위에 올려놓고 재게 되는데 이때 올리고 잴 때의 상완 위쪽 커프를 감는 쪽이 심장의 높이와 일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혈압이 그거보다 또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